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차트로 다우지수, 금선물, 비트 도미넌스, XRP 달러 차트와 BTC 차트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와서 네스닥 게셀 업데이트, 두 번째로 로버트 트럼프의 죽음, 세 번째 XRP 규제 관련 이야기, 네 번째 베어러블 가이 트위터 그 배경화면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27,778 포인트로 지금 뭐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코스피도 굉장히 최근 며칠 하락하기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제 보였고, 다우지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이 검정색 추세선 그린 이 추세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저점 연결한 이 라인을 지난번에 이제 깨고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깨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다시 이 추세 라인까지 급등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 20주평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반등해서 지금 현재 이 검정색 추세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부 다우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코스피 다 이제 채널 상단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채널 하단에서 살짝 이제 반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우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이제 페드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그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신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대응을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크게 부여해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급락하는 주식시장을 살릴 것으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11월 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으로서 회복을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락이 근데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는 이 디지털 자산 유동성이 어느 타이밍에 크게 이제 부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급락을 막아내는 그 타이밍도 저는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우지수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금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물 지금 이제 2002달러로 지난 이제 월요일에 방송할 때보다는 올라와 줬는데, 지금 보시면 2011년도 이 고점 1924포인트, 40포인트 이 사이에 있는 이 라인까지 조정을 줬어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지난주 주중에 이 라인을 깨고 떨어졌다가 보시는 것처럼 봉 마감은 위에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줬고, 현재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정별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 그 2011년도 고점 이 라인을 장중에는 깼지만 그 봉 마감, 일봉 마감도 다 위에서 이렇게 해줬고,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 지금 흐름 자체가 금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 주봉, 일봉, 내시한봉, 월봉까지 다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2011년도 이 고점이 채널 상단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2011년도 이 고점이 이 채널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채널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채널 상단은 2700달러, 2750달러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그 비트코인 롱 물량이 좀 청산이 돼서 롱 청산이 있었는데, 롱 청산 한 5,400만 달러 원화로 하니까 대략 한 650억에서 한 뭐 700억 정도 롱 청산이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오늘 해서 하락률이 뭐 크지도 않음에도 이렇게 거의 뭐 한 700억 정도 되는 롱 청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사실 이런 이유예요. 제가 그 장기 상승 장에서도
깡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깡통 나오는 이유가 그냥 정상적인 내가 투자를 하면 깡통이 나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 거래를 하다 보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롱에 배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청산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수익을 한 방에 다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냉정하게 마진 거래, 레버리지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저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차트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지금 이제 11,729달러, 한 220달러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이 하락률이 뭐 크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지금 한 뭐 6% 정도, 5.9%, 한 6% 정도 조정을 줬는데, 이 정도 조정에 이렇게 이제 롱청산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아래 이 추세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중에 살짝 이제 21평선하고 약간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지금 이 추세 라인 아마 돌파가 되면서 돌파된 그림을 보고 이제 롱에 배팅을 했을 것 같아요. 롱 배팅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역으로 이제 빠지니까, 깨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롱 청산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들은 언제든지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어주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거래는 아예 저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롱 청산된 거 보면 거의 한 5%의 롱이 청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레버리지를 대략 한 20배 정도, 이 정도 사용한 사람들이 저는 청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20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상승장에서 이런 조정이 뭐 10% 조정, 20%, 30%, 좀 심할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40% 조정이 순식간에 이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거의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한 번에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거금이 없으면.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추세선 따라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려드린 이 라인,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하면요,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제 이 라인 아마 돌파되면서 롱으로 이제 붙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시켰다가 다시 이 자리, 이 올라오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현재 눌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2평선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정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계속해서 정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긍정적인 그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에 배팅했을 때는 이렇게 청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지난번 이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이 삼각 수렴 구간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도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61.39로 도미넌스가 이제 반등을 좀 해줬는데, 먼저 이제 일봉 차트에서는 역배열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21이평선까지 근처까지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 120주선을 주 초에 살짝 이탈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랫꼬리가 달려 있죠. 아랫꼬리가 달려서 이탈해서 주 초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 120주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윗꼬리로 처리가 되고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추가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지금 이 202평선, 떨어지는 202평선, 그리고 또 이제 22평선, 52평선,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평선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라인들이 저항으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XRP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XRP 달러 차트 0.291달러로 지금 비트코인 조정 보이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XRP 차트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우선은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21이평선을 살짝 깬 모습입니다. 살짝 깬 모습이고, 2017년도에는 이 조정을 받을 때, 그 3월 28일, 29일 이때 조정 받을 때 21이평선 안 깨고 바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21이평선을 살짝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봉에서 살짝 이탈했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4시간봉 일봉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제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났고, 마찬가지로 이제 120일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일 이평선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4시간봉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이제 걸려있는 라인이 이 올라오는 122평선 이 라인에 이제 걸쳐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 모습이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하고 돌파하고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약간 N자 하락으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1시간봉으로 보면 역회된 숄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고 다시 어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반등해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라인은 이 0.326달러, 지난번에 이제 반등 나왔다가 맞고 이제 떨어졌던 이 라인을 만약에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오른쪽 팔로 이제 올라오고요. 올라오고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 2017년도 차트와 같이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지금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낮췄는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XRP BTC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BTC 차트도 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BTC 차트 보시면 이 360일 이평선도 수평인데 살짝 약간 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200일 이평선 수평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 21일 이평선 21일 이평선 올라오고 51일 이평선이 121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이제 361일 이평선까지 돌파시키고 200일 이평선까지 눌러줬다가 21일 이평선 따라서 반등을 해주다가 다시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현재 이제 눌러준 모습인데, 2017년도 차트보다는 지금 이제 이 구간의 모습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모습은 361 이평선 돌파시키고 201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 모습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차트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라 게스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 그런 네스라 게스라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순차적으로 그 19번 항목까지 모두 이제 다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게세라.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도 좋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게세라 트위터, 이 게세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 트위터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자료는 공식적인 발표 내용은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백악관 발표와 같이 이런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참고 자료로 저는 사용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기간이라든가 날짜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여서 이제 보다 보면 이 날짜가 딜레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실망감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쭉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트위터 올라온 내용들, 이 게세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올리는 트위터인데, 지금 이제 이게 영어로 올라온 건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고요. RV팀과 트럼프는 향후 몇 주에 걸쳐 시행되는 게세라 네스라 부채 구제 프로그램과 함께 미국 시민에게 이 정기적인 UBI, 이게 이제 보편 기본 소득이에요. 이 지급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뭐 매달 4인 가족에 뭐 3,000불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편 기본 소득이 제공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돼도 4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이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돈들은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은행은 이미 미국 시민들에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은행가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통화 보유자는 실제로 은행에서
예상치 않게 모기지 또는 신용카드 부채 잔액이 제로화되었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랜덤으로 이런 분들이 몇 분 나왔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 패키지는 공개 10일 수요일 토요일 내에 공개적으로 실행됐다. 8월 2일 8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났죠. 10일 일부 주요 은행은 이미 부채 탕감 채무 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공식적인 어떤 발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뭐 그 댓글로 이제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또 찾게 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에 새로운 금 자산 지원 미국 지폐가 법정화폐 미국 달러를 대체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만약에 금본위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 금과 연결된 법정화폐로 이제 돈이 쓰인다, 달러가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디지털 이 스테이블 코인과 저는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이돈을 찍어내서 그 종이돈을 근본위로 된 종이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발행될 이 금을 기반으로 한 달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이 될 거다.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자료인데, 그 도르트문트 대학교에서 이 테슬라 타워로 전기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 타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19번이죠.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공개,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그 도르트문트 대학의 테슬라 타워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독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그 테슬라 타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큰 테슬라 타워도 있지만 개인들이 직접 이 프리에너지를 만드는 실험을 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검색하시면 이 프리에너지 검색하시면 이 테슬라의 코일을 이용해서 이 프리에너지를 만드는 실험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로버트 트럼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 로버트 트럼프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형을 1000% 지지한다던 로버트 트럼프 동생, 그 트럼프 동생 별세, 각별했던 사이다. 이게 이제 8월 16일자 기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동생인 로버트 트럼프가 15일 미국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72세의 일기로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내 훌륭한 동생 로버트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린다면서, 로버트는 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 최고의 친구였다. 동생이 매우 그립겠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으로는, 사인을 뭐 명확히 밝히진 않았는데, 뉴욕타임스에서는 고인에게 이제 뇌출혈이 있었으며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트럼프가 죽기 직전까지 굉장히 트위터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활발하게 했고,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 딥스테이트를 저격하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로버트 트럼프 트위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뭐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악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뭐 감옥에 가야 된다, 올해 안에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딥스테이트를 저격하는 이런 트위터들을 계속 많이 올렸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딥스테이트를 저격하는 글들을 워낙 많이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암살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존 F 케네디 주니어처럼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것으로 지금 한 게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트위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버트 트럼프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곧 등장할 거다라는 트위터를 이제 로버트 트럼프가 이제 올려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댓글로 또 로버트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XRP 이제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박빌부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그 상원 의원에서 7대 0으로 통과됐다.
지난 목요일 이 캘리포니아 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분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법안이 상원은행 및 금융기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7대 0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 관련된 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건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IT로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주다 보니까 미국 전체적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년 8월 18일 선반위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 규제병. 이게 이제 베어러블 가이가 올렸던 그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 이제 그 선반 위에 올려 있는 이 딸기잼 같은 규제라고 쓰여 있는 이 딸기잼 이 병이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병 뚜껑에는 프라이스라고 가격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8월 18일, 그러니까 1년 뒤인 2020년 8월 18일에 규제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발표 나온 건 큰 발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SEC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미스터풀의 사진을 볼 건데요. 이 미스터풀은 XRP 리플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올리는 그런 트위터입니다. 아마 이제 XR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열받을 때 속된 말로 뚜껑 열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미스터풀의 그 이미지와 베어러블 가이의 이 규제 병뚜껑 이미지와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 규제 병뚜껑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좀 날아간다로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가져와 봤고, 이 사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미스터풀이 이제 올리는 사진을 보면 미스터풀 이거는 이제 아까 베어러블 가이 그 사진이고, 미스터풀이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뭐 핵폭탄이 터지는 이런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 이미지 전체 이게 8월 15일 날 올린 거예요. 전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 몸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터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아마 이제 이 이미지가 그 영화 이제 킹스맨에 보면 영화 킹스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전 인류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상위 기득권들 세력이 오히려 역으로 해킹 당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약간 불꽃놀이 하듯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영상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인류 상당수를 제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제거당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베어러블 가이 트위터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베어러블 가이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그 배경 화면을 바꿨는데, 그때 배경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팔각형 모양과 작업 완료의 표시가 떴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업은 완료가 됐었던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작업은 완료가 됐으나 아직 눈덩이가 굴러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에서 출발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림을 같이 볼게요. 그림을 보면 베어러블 가이가 5월 달에 올렸던 이미지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데 이 눈 모양도 그 리브라 이제 별자리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로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리브라 이 눈이 떨어지면서 XRP가 굴러가면서 가속화시키는 그 스노우볼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는 이제 모양이 팔각형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작업 완료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 엊그저께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팔각형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모양 위에 이렇게 회색의 작은 눈덩이가 얹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뭔가 우리가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이제 스타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미노를 이제 무너뜨려야지 도미노가 이제 쭉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눈덩이가 동그랗게 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걸기 위해서 이 떨어지는 이 회색 눈이 이 맨 위에 있는 이 XRP 눈덩어리에 딱 얹어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 되기 어떤 직전에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동그라미 모양과 위에 회색의 작은 동그라미 표시, 눈이 굴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며 회색 눈이 작은 눈덩이에 떨어져 시작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 해석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뭐 베어러블가의 이런 트위터 내용들은 재미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XRP가 지금 가격이 좀 재미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XRP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힘이 약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래 기다린 것만큼 이 호재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 호재가 폭발할 때는 한순간에 가격에 다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린 것만큼 충분한 보상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